성처 성주하니 처저 동시며 수처 적주하면 입처가 개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부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서 우문록 상당대기 1편 제15단락 일대 시교란 무엇입니까? 한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물었다. 일대 시교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일대 시교를 물었다. 일대 시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내려서 설법하신 불교 경전을 말합니다. 이 경전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논술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시교판이라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으니 아주 많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만나다 보니 그때그때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하셨지만 같은 제자들을 상대로 하여 설법할 때는 매번 같은 내용을 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고학년이 되면 점점 어려운 지식을 배우듯이 부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점점 고차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도에서는 시차를 두고 발전해 갔으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후에 안경이나 법화경, 방정경, 열방경 등 즉 소성경전이나 대성경전이나 다 같은 시대에 문자화되어 한꺼번에 중국에 번역되어 들어오니 중국에서 읽는 사람들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전마다 그 경전이 최고의 경전으로 가장 중요한 도리를 말한다고 써있고 어떤 경전들은 서로 어긋나 보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수나라 당나라 시대 중국의 불교학자들이 중국에 쏟아져 들어온 불경들을 정리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경전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재배치한 것을 말합니다. 중국 천태종의 58교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같은 교파는 수많은 경전을 독자적 사상체계로 분류했다. 는 점에서 주목되고 작업이지만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은
흑으로 본다. 석존이 50년 동안 설법한 일대 시교는 천태 지자 대사가 58개로 정의한 것이다. 부처님이 35세 성도한 후 49년간 천하를 주유하면서 설하신 것을 연도별로 분류해서 최초 황영 37이 아함 12 8 방등경 21제 담반야 종담 법화 우 8년이라고 한다. 천태는 한꺼번에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경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순서대로 불러하여 오시라고 했다. 그 첫째는 화엄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 최초 37일간 화엄경을 설하신 시기를 말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그 자리에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아무런 수식 없이 단계적으로 그대로 표명하였던 가르침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가르침은 그 정도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컨제자조차도 기머거리와 같고 벙어리와 같았다고 하므로 부처님의 본뜻은 중생교의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가야성 근처의 보리수 아래 7처 8회, 기간은 21일간, 설안경은 대방강불 화엄경입니다. 괴인은 법화경 다음에 대성경 유미라고 한다. 원래 겸에서 원교의 겸에서 별교를 설해서 겸이란다. 동교 단계를 따라 차차 수행하지 않고 단도 직업적으로 깨달아 불가를 걷는 교법 이의 교입니다. 두 번째 아함시 혹은 노건시 화엄경을 설하신 후 12년간 소성의 아함부 경제를 설하신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부처님의 최초 설법 장소가 녹양원이었으므로 녹원시라고 하며 설하신 경전의 명칭에 따라 암시라고도 합니다. 이때 말씀하신 가르침은 그 정도가 매우 낮은 소성적 삼장교로 앞서서란 화엄시에서 아무런 교화적 효과를 얻지 못한 대부분의 대중들을 위해 방편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르침이 시도되는 것인데 능력이 낮은 자들은 좀 더 높은 곳을 이끌기 위해 가르침을 편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설하는 것이 삼법민과 사성제인 것입니다. 장소는 파라다국 녹야오리고 기간은 12년간 설하신경은 중일 아함경, 장아함경, 정아함경, 잡아함경입니다. 괴인은 소성계 낭미라 이름합니다. 삼장교를 설함으로 당이라 합니다. 점교, 불교의 교리를 점도론의 세 가지로 나눈 가운데 첫 단계 비밀, 부정교도 있어 유인의 교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등시 아함부 경전을 설하신 후 8년간 유마경, 성마경 등과 불성과 열애장 사상계통의 대성 경전을 설하신 시기다. 녹야원에서 얻은 소성의 낮은 깨달음을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과 동일시하여 여기에 만족하여 머물려고 하는 자들에게 소성은 방편일 뿐이고 부처님의 본토는 대성에 있다고 가르쳐 이들의 잘못의 견해를 타파하는 시기였습니다. 장소는 6개, 10개의 중간 대법왕이며 기간은 16년간, 일생에는 8년간이라고도 합니다. 설안경은 성만경, 해심일경, 능가경, 순응안경, 아미타경, 대일경, 건강명경, 유마경 등입니다. 괴인은 근대성경이며
생미소라고 합니다. 정통 별원의 사교에 대비하여 설함으로 되라고 합니다. 정교는 비밀, 부정교로 있음, 탕과 방등 시기에는 불우나 등의 성문에 배척받는 일의 교랍니다. 네 번째 반야시, 방등시 이후 20여시간 주로 공사상을 나타내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설하신 시기로서 경전의 명칭에 따라 반야시라고 합니다. 이때 대성과 소성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불식하고 대성과 소성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여 이들을 융합시키는 시기입니다. 장소는 지봉산, 백로지 등 사처 16회입니다. 기간은 14년간, 일선에는 22년간, 설안경은 마반야, 광찬반야, 건강반야대입니다. 괴인은 근대성경, 숙솜이라 이름함. 통별 이교를 겸한 원교를 설하기 때문에 대라고 합니다. 정교, 부정교, 도태의 교입니다. 법화 열만시, 계속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중생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곧바로 진실된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8년간 설하신 법화경과 열반에 드시기 전 하루 동안에 설한 열반경이 여기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설한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에 관한 설명을 모두 다 부처가 되는 일불성을 설하기 위해 방편으로 설했다고 하셨다. 특히 제5의 법화 열반시는 화의 사교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소는 천축구 마가다국 영축산 허에 허공에 2처3회, 기간은 8년간, 설하신경은 법환경 열반경, 괴인은 실대성교, 제홈이라 이름, 제오시를 비둔 비점, 비비밀, 비부정으로 원교를 설함으로 괴연원 괴의 교, 즉 화의 사교와 화법 사교의 8교를 초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법화는 순환교, 열반은 추설내서 장통 배론의 사교를 아우러 설하고 추민에서는 원교로 됩니다. 추설, 추민, 천춘, 천태종에서 세운 교의로 추가하여 말하고 추가하여 부정함으로 원교를 거듭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8교의 설법은 방법 분류한 화의사교와 설법 내용의 분류인 화법사교를 통칭한 말입니다. 가에서 화의사교는 일본의 동교, 처음으로부터 세존이 제대한 깨달음으로 그대로 설한 가르침으로 환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정교, 얕은 내용에서 점차적으로 깊은 내용으로 나아간 가르침으로 녹여온 방정시, 반야시에서 차례로 설한 경전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비밀교, 가지가지의 능력자가 한자리에 있을 때 듣는 이들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경계에 따라 다르게 설하여 각자 다른 이익을 얻게 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부정교, 가지가지의 능력자가 한자리에 있을 때 같은 내용을 설하지만 듣는 사람이 경계에 따라 이해하여 각자 다른 이익을 얻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법화 열만시는 이상의 어떤 사교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 화법사교, 그 첫째는 장교입니다. 안경을 비롯한 초기의 가르침에 의해서 공의 도리가 밝혀지고 석공간에 의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소성의 가르침입니다.
통교, 삼성, 성문, 영각, 보살에게 공통되는 가르침으로 대성을 처음 들어가는 방등, 반야, 법화, 열만시와 통하여 성문, 영각, 보살이 삼성과는 통하는 대성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별교, 이성과 통하지 않고 다만 보살만을 위한 가르침으로 다른 상교와는 다른 모든 것을 차별의 정면에 조망하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원교, 모든 차별을 넘어 깨달음도 미혹도 본질적으로 구별이 없고 부처님의 깨달음 그대로를 설한 가르침으로 일체가 서로 융합하여 완전하다는 뜻이다. 법화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교의 보살은 공과 중, 상관의 일심으로 관하기 때문에 일상상관이라고 하며 또 원융상관이라고도 합니다. 원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경전이 각각 이의를 지니고 있는데 원교를 하음방등 반야시에도 설했지만 원교가 바로 천태종의 입장이라 하여 법화경을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같이 화법의 사교를 합하여 팔교라고 하는데 이 교파는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기별로 나눌 때 천태의 분류를 따르는 것이 정석이 되다시피 하였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아항경 니까야 팔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니까야 아항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성도직으로부터 열반까지 때까지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데 12년간만 설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남방불교에서는 대중부 대성불교의 경전경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설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방상자부 소성불교는 대성불교를 부처님의 설법이 아닌 불교라고 하고 비판했다. 그런 비판 때문에 천태지가 그런 비난을 종식시키기 위해 오시교 판서를 주장한 것뿐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볼 때도 대성불교의 경전 설립은 니까야 설립 후 한참 뒤에 대성경전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정설로 대성의 경전의 경우 산스크리트로 성립되면서 중국어로 불려 이 넘어간 뒤 한역으로 번역되었고 대성여경이나 염을 할 때 산스크리트가 아니라 번역된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대성의 불교는 인도를 초기 근본불교라 보기 힘들며 지극히 중국식인 불교라고 한다. 남방불교의 경우는 지금도 초기 불교 계율을 지키며 바리떼를 들고 보시를 다닌다. 아항경을 소성불교 경전이라 폄하하거나 남방상자부 불교를 소성이라 폄하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고 누구나 불교를 공부하려면 후대 불교 대성불교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불교 상자부 불교를 먼저 배우고 대성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라고 천석이란 논설에서 보이는 이것이 일대 시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9년간의 경기를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겠는가? 그래서 공문서사는 궁금하면 자네가 읽어오면 될 것을 지금 여기는 강원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며 깨달음을 정득한 대선사에게 묻고 답하는 시중에는 성기방편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일대 시교는 부처님의 말씀인 법시 불언이요 선시 불심이라 했습니다.
즉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였으니 원문선사는 이 기초적인 선문답을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신 한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전이고 조사가 설한 것은 조사록이라 하듯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며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성불행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